2학년 안녕. 미술 창작입니다. 이게 쌍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출석 체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니까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겠죠? 이게 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기는 한데 우리 원래 미술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온라인 학습에 적합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작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상당히 좋고 또 저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과 선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해야 해서 저도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미술 수업에 써야 하는 만큼 이 시간이 좀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또 무엇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많은 방식을 고민하고 또 실행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보시고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미술과제 카페에 올려주시는 글을 이제 친구들끼리 보니까 열심히 공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상 강의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 이 영상 강의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만나볼 내용이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 디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공공의 역할을 실행하고 있는 미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소비 욕구나 소비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복을 입고 있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이 티셔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티셔츠는 우리의 옷은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체를 가려주면 되는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빨래를 위해서라면 뭐 한 3개? 근데 이 중에서 티셔츠가 3개만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걸요? 똑같은 티셔츠가 있어도 어떤 색을 쓰느냐, 어떤 로고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디자인이 있느냐, 또 어떤 소재를 활용하느냐, 어떤 패턴을 활용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옷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문구 아이템이라던가 뭐 더 나아가서는 전자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전자기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심지어 음식까지도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실 이거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라고 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일깨워주는 미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크게 직접과 간접 요소로 나누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직접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직접 요소는 불변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많은 디자인 요소에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제품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뭐 공간 디자인, 패션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뭐 환경 디자인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이 직접적인 요소는 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4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첫 번째는 함목적성이에요. 함목적성. 그래서 이 함목적성 같은 경우는 목적에 적합하다, 합치 않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추후에 논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함목적성은 애초에 디자인의 목적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합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위가 있다고 칩시다. 가위. 근데 이 가위를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가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의 실용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실용성은 유지한 채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뭐 가위에 이렇게 무늬를 넣어준다던가 뭐 아니면 이 가위 모양이 손가락 모양하고 조금 더 걸맞게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용성이나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걸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디자인의 조건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신미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미성, 당연히 디자인 제품을 우리가 사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면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가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미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로서 기본적으로 미의식 등을 디자인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때 디자인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아름다움, 즉 미의식은요,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미의식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웨딩드레스. 근데 이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야 뭐 많이 있겠지만 뭐 누군가는 이렇게 퍼프 소매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퀘어넥, 누군가는 뭐 V넥 뭐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이 공통적인 미의식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에 해골 무늬를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이 단체나 이 나라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누구나 아름답게 여길 수 있을 법한 그런 공통적인 미의식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신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TV 같은 가전제품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TV, 냉장고, 이런 에어컨, 이런 큰 가전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다 약간 미니멀한 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워낙 이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어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미니멀하단 말이에요. 설사 왜 L 뭐 전자에서 나온 굉장히 레트로풍의 TV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TV마저도 네모 직각 형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네모난 직각 형태의 미니멀한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이 TV 디자인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잖아요. 여기서 막 이런 모양의 형태에서 드라마가 방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신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실 대한민국의 가성비를 따지는 디자인 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바로 경제성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디자인은 대량의 소비를 이끌어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디자인은. 왜냐면 이거는 미술 작품이 아니잖아요. 미술 작품은 희소성이 있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지만 디자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명품 같은 게 아닌 이상은 대량의 사람들에게 소비가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개념이 당연히 경제성인 거죠. 그래서 최소의 재료와 노력만 기울이고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디자인도 결국에는 뭔가 하나의 업계, 하나의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된 비용 안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멘트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우선은 첫 번째, 제작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능률이란 말은 효율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작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 과정이 저렴해야 됩니다. 즉 단순화된 유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화되어야 유통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플러스되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저렴하게 유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무언가 구입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디자인 제품을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얘가 사용할 때마다 유지 비용이 들고 막 보수 비용이 들어요. 그럼 이 디자인 제품을 소비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실 사람들이 다들 외제차를 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외제차보다 욕을 하면서도 H나 K그룹의 국산차를 사는 것도 이 유지 및 보수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최근에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죠. 왜냐면 요즘에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조건이 최근에 대두된 문제점인데요. 디자인이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티셔츠를 3장이면 되는 것을 디자인 때문에 10장, 20장, 100장을 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돼요. 그쵸? 이게 디자인이 결국 사람들한테는 소비를 과소비까지도 이끌어내는 촉진시키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는 3장만 필요한 걸 내가 100장을 사게 만들었으니 그에 따른 환경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제품이 수명이 다하거나 혹은 유행이 지났거나 해서 만약에 처분해야 된다면 이 처분 방식이 최대한 쉽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가 최근에 이제 디자인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으로 아셔야 되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경제성이라는 점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독창성입니다. 네, 제가 미술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없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미술, 디자인뿐만 아니라 뭔가 미술을 한다는 건 창작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창작을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의 것에서 자꾸 창작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디자인에서는 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긴 하죠. 모든 일이 그렇긴 한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독창성이라고 함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각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시킨 걸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성, 고유성,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까지도 반영하는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짭, 짝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창성이 결여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뭔가 디자인 분야를 처음 배울 때는 뭐 미술도 그렇고 여타 다른 분야도 전부 그렇지만 첫 번째 스타트는 모사부터 시작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따라서 그리고 똑같이 배우는 게 첫 번째 단계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하려면 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이 경제성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무언가 이전에 없던 걸 새롭게 뿅 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돈이랑 얽힌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예술에 대한 그다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시당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사실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독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뭐 제가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던 건 간에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이거는 좀 지키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존심을 이 독창성에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 미술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친구들은 자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나라고 하는 인간은 세상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말고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길대로 내 방식대로 독창성 있게 살아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이 긴 일생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독창성, 아무튼 네 번째 중요한 디자인의 직접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총 디자인의 직접 조건을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저랑 1학기 때 수업을 진행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필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목적성. 두 번째, 신미성. 세 번째, 경제성. 네 번째, 독창성.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한목적성. 두 번째, 신미성. 세 번째, 경제성. 네 번째, 독창성. 꼭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니네가 외우더라고요. 꼭 이거 4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작 초반에 언급했던 간접 조건이에요. 이 간접 조건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가변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막 이루어지는데 직접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니까 당연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대의 유행, 뭐 그 디자인이 기획된 계절의 기후, 전통, 민족성, 시대성 등등 뭐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나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애들이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얘네를 제가 당연히 가변적인 요소라서 사실 중요도가 아무래도 직접 조건 쪽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당연히 공부는 같이 해두셔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실기하고 연관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심벌 마크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심벌 마크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우리 사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디자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간결하냐면 사람들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왠지 알겠다 라고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회사나 단체의 상징 마스크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수업 시간에는 그룹을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알기는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깨물었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 만한 심벌 마크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상징하는 마크,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엑스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상징하는 마크, 환경보호, 항공복문회 이렇게 컨셉에 맞는 상징을 띠고 있는 마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상표 같은 것들도 중요한 심벌 마크 디자인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제품들이랑 또 기업명이랑은 다르잖아요. 이 회사들의 제품명들도 다 아시죠?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애들. 제가 방금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하하. 그래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제품을 살 때 붙여 있는 인증 마크 익숙하게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신발 마크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마크 디자인은 이런 예시작들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칭하고. 그래서 이 신발 마크 디자인 안에는요. 크게 시그니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 마크랑 로고 타이프라는 걸 합친 건데 신발 마크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예시 작품들이 신발 마크인 거는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로고 타이프는 기업의 혹은 상품의 혹은 단체의 명칭을 독창적으로 글로써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즉 예쁜 글자로 만든 거를 로고 타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름만 사용한 로고 타이프도 있고요. 이니셜만 사용한 로고 타이프도 있고 오일이 이런 거를 모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하고 그림을 함께 사용한 로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사용한 로고는 뭐 방송국 로고 같은 거 있죠, 얘들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모양 있잖아요, 이 형태가. 그래서 이름만 사용하는 거고 이 모노그램 이니셜만 사용한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명품 로고 같은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샤넬이 이렇게 C랑 C를 합쳐서 한 거나 뭐 이렇게 입생 로랑 이렇게 이니셜만 따가지고 한 것 같은 것들. 그 이름하고 그림을 합친 건 의류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뭐 이렇게 불꽃 3개 해놓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로고 타입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란 우리가 아까 봤던 심벌 마크랑 로고 타입 2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개념이 시그니처라는 거. 그래서 이 시그니처 사실 뜻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그니처는 보통 서명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의 서명, 사인처럼 기업을 상징하는 고유의 표기로서 기업 이미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번 개발된 시그니처는 엄격된 형식에 의해서 사용되고 절대 의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문, 영문, 좌우, 상하 등 다양한 형식을 개발하고요. 적용 매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하는지 적절한 형식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신문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TV 광고에 나오는 거던가 이런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건 인쇄물이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TV 광고는 이게 뭐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영상물로 이렇게 영상물로 녹화를 해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적용 매체 특성에 따라서 또 선택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시그니처 역시 얘도 이 명칭을 이런 거 있죠. 심벌 마크, 로고 타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명칭 같은 거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본 게 심벌 마크 그리고 로고 타입 그리고 이걸 합친 시그니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 꼭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해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디자인 이후에 좀 더 캐릭터랑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